네, 어려운 시간 내서 이렇게 학원까지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혁명국어라는 이름으로 되고 있고요. 이 이름은 좀 전에 소개받은 대로 이정혁이라고 합니다. 수업 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설명의 복장이 아닙니다.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겠고 또 여러분들도 지금 합격생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 짧게 정확한 얘기만 좀 하고 나갈게요. 먼저 교수님께서 이제 전체적인 걸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보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나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따라서 1년을 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수업 중에 들어왔더니 이게 좀 그러네요. 자, 먼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오시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학원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뭘 선택을 해야 되느냐, 다시는 내가 지금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깨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어요? 내가 학원을 왜 다녀야 되느냐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라는 얘기 들어봤죠. 근데 그 속담은 잘못된 게 젊어서 고생을 너무 사서 하면 늙어요. 합격을 해도 사람 사회생활을 못하죠. 일보 후퇴 이보 전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야. 그래서 이번에 사실 혹시 조금 해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노력을 하지 않고 떨어진 사람도 합리화가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일보 후퇴 이보 전진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일보 뒤가 만약에 벼랑이면 끝난 겁니다. 우리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학원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도 있죠. 한번 누르면 더 많이 튀어오른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스프링도 너무 누르면 말이에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나쁜 얘기를 세 가지 있으니까 좋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업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공부가 한두 번 힘들지 않겠느냐, 왕도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니까 힘들더라도 천천히 와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니까 제일 힘든 일일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들어라 언젠간 될 것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방황해서 1년 동안 안 되신 분들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학원 수업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이런 얘기 알죠?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는 얘기 혹시 알아요? 몰라요? 이걸 이제 우리는 학원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참 현실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은행 통장이 있는데 통장에다가 누가 3억을 꽂아줬습니다. 3억을 꽂아줬어요. 쓰지 말래요. 단 여러분이 합격하면 여러분 돈이 된답니다. 일단 내 돈은 아니더라도 내 돈이 될 가능성, 내 노력으로 될 가능성 있는 돈 3억이 꽂혔습니다. 자,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알기로는 흙만 퍼먹어도 배가 불러요. 요게 학원의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모르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면 그대로 뒤돌으셔야 되는 거고요. 수업을 할 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단지 내가 저걸 내 걸로 못 만들었을 뿐 무작위하게 주입식이 아니고 정확하게 앞뒤로 얘기가 된다. 3 더하기 2는 5고요. 5는 우리가 볼 때 3-2가 된다는 검산이 되는 수업이 돼야지만 특히 공무원국어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요번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셨을 거예요. 지금 현재 다음 주에 서울시가 있어서 나도 지금 열심히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여러분들 요번에 국가직이 어떠셨습니까? 첫 번째, 좀 쉬웠죠? 그래서 사실 내 학생들 중에서 100점 나온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얘기했죠. 쉬우니까 좀 잘 나오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답답하신 분들이 있죠. 쉬웠는데 왜 나는 또 안 나오지? 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워도 떨어지고 쉬워도 떨어지고 답답하죠. 그런데 정상적으로는 요번에 국가직을 100점을 맞으신 분들이 지방직을 몇 점을 맞았느냐? 그럼 정상적으로 아마 85점을 맞았을 겁니다. 아마 그럼 여러분 중에서 맞아 내가 3개가 틀렸어 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매년 여러분들은요, 국가직을 보면 그 국가직이 그 해에 자기의 기준이 돼버린다는 거야. 올해 국가직 어땠어요? 시험 보셨을 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국어가 좀 더 어렵게 나왔어야 되는데 쉽게 나와서 이놈들은 도대체 난도 조절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막 분통을 터뜨리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얘를 내비게이션으로 잡아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이걸로 잡으니까 요거 뒤에 3주 뒤에 지방직에서 묘하게 문법이 쉽게 나와서 하다 보니까 또 지방직에서 뭐라 했습니까? 한자가 많이 나왔고 뭐가 나왔고 문법이 어려웠고 하면서 또 우왕좌왕한다는 얘기죠. 그럼 서울시에서는 도대체 우린 뭘 기대를 할까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죠. 옥선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시가 왜 싫어요? 그러니까 너무 짧아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비문학은 왜 어려워요? 했더니 너무 길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은 원래 다 싫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기준은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기준 위에 기준이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될까? 왜 국가직 매년 전환, 아시죠? 공무원 시험에서 특히 국어는 말이야 너를 띱니다. 매년마다 난도 조절을 가지고 말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 기준 위에 기준을 정해라라는 첫 번째 오늘 포인트는 요거 지워도 되겠습니까? 바로 기준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기준은 말이에요. 국어가 20문제죠. 그럼 몇 유형이 있죠? 20유형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소문 믿지 마세요. 뭐 좀 심하면 수능형이 됐다 뭐가 됐다 그러는데 올해 국가직 지방직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문법이 8문제가 나오거든요. 9문제입니다. 그리고 8문제, 어휘가 5, 그리고 독해가 7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요게 합해지면서 한 문제가 더 나오면 문법이 강화됐다고 얘기를 하고 한 문제가 강화되면 어휘가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면 독해가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자기들 유리하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변화된 쪽에서는 그냥 수능형으로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좀 심한 데는 문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듣기 싫은 사람들은 무조건 하는 얘기가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올해 한자 많이 힘드셨죠. 작년 한자 안 나왔습니다. 올해 나왔습니다. 다 알고 있었을 거야. 근데 왜 한자 안 하셨습니까?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왜? 한자고 있으면 꼭 누가 와요 옆에 와서 야 올해 안 나왔어 내년에 안 나온대 이렇게 한마디를 해. 나도 하기 싫거든. 근데 옆에서 안 나온대. 아 그래도 난 할 거야. 그러면 친구가 야 너 왜 시간을 그렇게 자꾸 허비를 해? 비효율적으로 안 나온다니까. 그리고 화를 내. 그거 울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친구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제발 하지 마. 나도 안 하니까 너 불안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만 얘기할게요. 올해 여러분 6년째 지금 추론 방식과 오류가 안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기본세는 추론 방식과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거 하나만 해면 내년에 나오면 한 문제 맞는 겁니다. 원래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 기준 위에 기준을 정하십시오. 국어는 20개 유형입니다. 20문제니까 20유형이 있겠죠. 거기서 하나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 이 20개 유형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거는 지금 현재 윈플스에 올라가 있는 기출문제 풀이에서 내가 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잠깐 시간 들여서 기출 동영상 한번 보시고요. 앞에 5분만 보시면 이 20개 유형이 사실 정확하게 매번 똑같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변하는 시험의 기준을 바꾸지 마시고 20개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라라 라는 것이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회독이라는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국어를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초보자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공무원 준비하시면서 회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회독. 맞죠? 돌이켜서 읽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아까 100점 맞았는데 요거 90점, 85점이라고 했었죠. 몇 개 떨어졌다 그랬습니까? 3개 떨어졌다고 얘기했었죠.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분명히 3개가 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직 95점, 지방직 100점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국가직 100점, 지방직 95점 맞았습니다. 훌륭하죠. 국가직 95점이고 지방직 지금 현재 85점이 합격점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왜 이렇게 점수가 나오느냐? 3개 차이가 났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왜 점수가 똑같거나 올라갔는지 압니까? 기준선에서 위에 있었다는 거죠. 이 기준선에서 위에 있는 사람은요, 국가직이 원래는 120점 나야 되는 사람인데 100점이나 95점이 나온 거거든. 한두 개는 실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방직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요 위에 있었으니까 점수가 유지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 정상적으로 좀 위태로운 사람이 있어요. 요런 사람들. 요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3개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정상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요번에 따라서 90점 받은 사람 몇 점 나왔을 것 같아요? 딱 3개 떨어진 거죠. 75점. 맞죠? 이렇게 딱딱 떨어진 건데 저번에는 90점 맞았는데 이번에 60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요거죠, 요거. 저번에는 분위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기준을 잡는데 바로 요걸 하자 그랬었죠. 이런 게 바로 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언제 푸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국어는 1번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1번 문제가 어려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머지가 다 깨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여러분이 헷갈렸는지 압니까? 1번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이 맞춤법이다라고 하면 맞춤법 많이 나오면 몇 개 나오죠? 3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2개밖에 안 남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유형을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국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독 들어봤을 겁니다. 아마 대다수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회도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2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능시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시험이 수능시험입니다. 맞습니까? 물론 여기 공무원은 여러분 선택하셔서 오신 거고요. 누구나 다 뚫어야 되는 시험이 바로 수능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해되셨으면 하는 얘기 할게요. 수능시험 보셨죠? 그럼 여러분 다 전문가입니다. 시험 프로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 또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수능시험 보실 때 회독하셨습니까? 수학 문제집을 한 권 다 풀었어요. 그럼 그걸 다시 한번 보십니까? 아니면 3문제집 하셨습니까? 국어 문제집 다 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읽었습니까? 아니면 3문제집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회독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죠. 그죠? 3문제집 풀었었죠. 근데 왜 공무원은 왜 회독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죠? 왜 회독을 합니까? 그 결론은요, 시간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능시험은요, 주어지는 시간이 깁니다. 50문제, 80분 이렇게 주어지죠.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이 길어도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까?
공무원은 몇 문제? 20문제 몇 분 안에 풀어야 됩니까? 20분.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세요. 시험은 글시험과 수시험으로 나뉘게 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글시험, 수시험, 응용시험이라고 보겠습니다. 글시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국어하고 국사입니다.